대한민국 진짜 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요한입니다. 오늘은 문장론 중에서 특별히 부가의문문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의문문은 회화에서 필수적으로 많이 쓰이며 종류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은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부가의문문은 초심자들에겐 특별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원어민들은 우리 같은 비원어민이 이 부가의문문을 사용할 줄 알면 영어를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영어 문장의 이해와 구사가 자유로워지는 문장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부가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가의문문이란 무엇일까요? 부가의문문이란 서술문의 끝에 꼬리표, 즉 태그처럼 덧붙이는 의문문을 부가의문문 이렇게 말합니다. 덧붙인다는 말을 한자어로 부가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술문 끝에 부가하는 의문문이다 라는 뜻에서 부가의문문 이렇게 부르며 영어로는 태그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구어체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부가의문문은 전혀 모르는 일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놓고 그 의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구할 때 또는 대충 짐작이 가는 일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의문문입니다. 그러면 부가의문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앞의 서술문 부분이 긍정이면 부정으로 묻고 앞의 서술문 부분이 부정이면 긍정으로 묻습니다. 즉 앞뒤의 긍정과 부정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앞부분이 긍정인 경우와 부정인 경우는 그 쓰임새나 묻는 의도가 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번역도 다른 의문문과는 약간 다릅니다. 따라서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서술문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가의문문은 앞의 서술문 부분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해놓고 그 의견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때 그 서술문에 덧붙여서 사용하는 의문문입니다. 따라서 앞의 서술문 부분이 긍정인 경우는 보통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긍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상대방이 긍정적인 대답, 즉 yes로 동의를 해주기를 바랄 때 사용하는 말이고, 앞의 서술문 부분이 부정인 경우는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에 대해서 상대방이 부정적인 대답, 즉 no로 동의를 해주기를 바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화자가 그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며 실제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말입니다. 위에 두 가지 경우에는 부가문 끝의 음조를 낮추어서 발음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경우라도 자신의 의견에 확신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앞의 서술문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부가문 끝의 음조를 높여서 발음을 합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에게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됩니다. 즉,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부가문의 끝을 내려서 말하고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부가문의 끝을 올려서 말을 합니다. 앞의 서술문에 나오는 모든 명사는 대명사로 바꿔서 쓰고 비동사나 조동사가 사용된 문장이라면 일반 의문문에서처럼 부가문에 그 비동사나 조동사를 그대로 쓰며 앞의 서술문에 일반 동사가 쓰인 경우에는 일반 의문문에서처럼 동어 회피의 원리에 따라서 부가문에 그 일반 동사 대신에 do, does, did를 대동사로 사용을 합니다. 단 이것이 구어체 문장이므로 이 경우에 부가문은 항상 조동사 플러스 not의 축약형인 조동사 플러스 an apostrophe t꼴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예문들을 보아주세요. 처음 부분이 긍정인 경우의 예문들입니다. 이것은 yes의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보는 의문문입니다. A번, it is hot today, isn't it? 오늘은 날씨가 덥지요? 안 그래요?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yes it is. 예, 날씨가 덥군요. 이 대답을 원한다는 얘기지요. 아니라고 대답할 때는 당연히 no it isn't. 아니요, 날씨가 덥지 않습니다. 자, 이런 뜻이죠. 일단 앞쪽에 보니까 it is hot today 라는 서술문이 보이죠? 앞에 있는 서술문이 이렇게 긍정이면 뒷부분이 isn't it? 이런 식으로 부정으로 물어보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It is hot today 라는 말은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이 생각을 상대방에게 말해놓고 그렇지 않냐고 채근하면서 빨리 그렇다라고 대답하라고 이렇게 약간 강요하는 투의 그런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yes, it is와 같은 긍정의 대답을 원하는 그러한 의문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가 있죠. 이 말은 지금 이렇게 물어볼 때에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해진 대답이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했어도 나는 그닥 안 덥다고 하면 no, it isn't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면 분위기를 깹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yes, it is처럼 긍정문으로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답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사용한 동사가 비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서술문 부분에 비동사를 사용하니까 의문문 부분에도 비동사를 가지고 물어봤고요. is냐고 물어보니까 대답도 그렇다면 is라고 대답하고 아니라면 isn't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대답한다는 뜻이고요. B번님은 보겠습니다. He can do it, can't he?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지요. 안 그래요? 자, 이런 뜻인데요. 일단 can이냐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그렇다 하면은 yes, he can. 예, 그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할 수 없는 경우라면 no, he can't.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아니요, 그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지요. 이 경우에 이렇게 서술문 부분에 조동사가 있는 문장이니까 이렇게 의문문 부분에 조동사로 물어보았고 조동사 can으로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도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can이라고 대답하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면 can't라고 대답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C번 봅니다. You love her, don't you?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지요? 안 그래요? 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당신이 그녀를 사랑한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결국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지요? 안 그래요?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도 don't you 하고 do냐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yes, I do라고 대답하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no, I don't처럼 대답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 부정의문문에서 배운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부정의문문에 있는 not은요, 아니라는 not이 아니고 그렇지 않느냐고 채근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을 위한 not이 아니고 오히려 강력한 긍정을 위한 not인 까닭에 결국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yes, I do처럼 대답하고 아니다라고 하면 no, I don't처럼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번 You liked him, didn't you? 자, 여기는 일반 동사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남자를 좋아했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사가 일반 동사 과거형이니까 이렇게 조동사도 do, does, did 중에 did를 써서 didn't you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did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yes, I did. 예, 나는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라고 대답할 때는 no, I didn't. 아니요, 나는 안 좋아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얘기죠. 2번 보겠습니다. Jack likes you, doesn't he? 그랬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고 그 다음에 동사가 일반 동사 현재형이니까 이렇게 Jack likes you처럼 동사 끝에 s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니까 이 부가된 의문문에 조동사는 doesn't를 썼습니다. 그래서 Jack likes you, doesn't he? 그랬죠. 잭은 너를 좋아하지 안 그러니? 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does냐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yes, he does. 예, 걔는 나를 좋아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아닐 경우에는 no, he doesn't. 아니요,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F번 보겠습니다. Amy went there, didn't she? 그랬습니다. Amy는 거기에 갔지요. 안 그래요? 자, 이런 얘기인데요. 일반 동사 과거형을 썼네요. 그러면 과거형 일반 동사를 썼으니까 이때 부가되는 의문문은 어떻게 쓸까요? 당연히 이렇게 과거형 조동사 did를 쓰겠죠. 그래서 didn't she? 라고 did냐고 물어봤으니까 그 대답도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yes, she did. 예, 그녀는 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아니다라고 대답한다면 no, she didn't. 아니요, 그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G번 보겠습니다. Let's go out for a walk, shall we? 산책하러 나갑시다. 어때요?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let's 뒤에 있는 부가문은 shall we를 씁니다. 그래서 산책하러 나갑시다. 어때요? 그랬더니 let's냐고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은 그럽시다라고 대답한다면 yes, let's 이렇게 되고요. 아니요, 관둡시다 이렇게 된다면 no, let's not 이렇게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다음에 H번을 보니까 명령문이 나옵니다. Go out and shut the door, will you? 이렇게 명령문 뒤에다가 붙이는 부가의문문은요, will you를 씁니다. 자, 나가서 문 좀 닫아라, 알겠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will이냐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yes, I will.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문을 받았을 때에 알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You got it 이런 말도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명령을 들을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에는 이유를 대야 되겠죠. I'm sorry but I can't. As you see, I'm very busy doing dishes now. 죄송하지만 못하겠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설거지 하느라고 무척 바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명령을 들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올바른 대답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 I번 보겠습니다. Please have another cup of coffee, won't you? 그랬습니다. 생긴 모양은 명령문 플러스 won't의 꼴인데요. 이것은요, 이렇게 문장 앞에 공손함을 나타내는 부사 please가 붙어 있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더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을 보니까 정중한 권유문이에요. 이렇게 정중하게 권유를 할 때는 명령문의 형태라 할지라도 will you를 안 쓰고 will you는 왜냐면 이렇게 강요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will you가 아닌 won't you를 써서 이렇게 정중하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won't you처럼 물어보면 대답은 또 정중하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yes please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중한 대답이죠. 자, 그래서 yes please, thank you,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정중하게 권유를 받았으니까 thank you를 붙여주는 것이 예법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경우에 커피를 마시기를 원치 않을 때는 그냥 no 그러면 너무 썰렁하죠. 그래서 no thank you 또는 thank you but no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응답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고맙지만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 2번 볼까요? I'm late, aren't I? 이 aren't I는요, 무엇이 줄임말이냐면 am I not을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am I not을 줄이는데 왜 aren't I가 되느냐? 이것은 원어민들의 관용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m late, aren't I? 이 말은 제가 늦었지요? 안 그래요?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서 aren't I는 여기 앞에 am이 있어서 이 말을 줄인 말인 am I not의 줄임말이라고 했으니까 대답은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를 사용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할 때는 yes you are, 예, 늦으셨군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때는 no you aren't,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다음 예문들을 보면서 두 경우의 표현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럿이 함께 늦게 와서 그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늦었는가를 물어볼 때입니다. We are late, aren't we? 그랬습니다. 우리 늦었죠? 안 그래요?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늦었을 때는 yes you are, 예, 늦으셨네요 이런 뜻이고, 늦지 않았을 때는 no you aren't,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일행이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 늦었나요? 라고 우리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렇게 you라고 대답을 해주겠죠? 그런데 여럿이 함께 늦게 와서 그 일행 중 한 사람에게 늦었는가를 물어볼 때는 we are late, aren't we? 우리 늦었죠? 안 그래요? 이렇게 일행 중 한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대답할 때는 yes we are, 예, 우린 늦었어요. 아니라고 대답할 때는 no we aren't, 아니요, 우리 안 늦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이처럼 주어가 we일 경우에는 대화의 상대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렇게 대답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의 서술문 부분이 긍정인 we와 같은 부가의문문은 뒷부분의 부정 표현이 부정의문문의 경우에서처럼 그렇지 않으냐? 즉 맞지? 라고 다그쳐서 상대방에게서 yes라는 답을 재촉하며 묻는 그러한 의문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앞의 서술문 부분이 부정인 경우에는 뒷부분의 긍정 표현이 설마 그런 것이냐? 아니겠지? 라고 다그쳐서 상대방에게서 no라는 답을 재촉하면서 묻는 의문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차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만 혼동하지 않고 회화를 할 때에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의문사 why가 없이 영어의 의문문 속에 not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모든 부정문은 어떠한 경우라도 실제적으로 부정의 뜻을 가지는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항상 긍정문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문사 why가 없다면 not이 들어가 있는 모든 의문문은 그 not의 의미가 실제로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not은 없는 것으로 치고 긍정문으로 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처음 부분이 부정인 경우의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에게 no의 대답을 기대할 때 쓰는 의문문이 됩니다. A번 예문 볼까요? It isn't hot today, is it?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오늘은 날씨가 덥지 않네요. 설마 더우세요? 이런 뜻인데요. 자기의 의견은 오늘 날씨가 덥지 않다고 이렇게 부정문으로 피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말을 꼬리에다 이렇게 태그처럼 붙여서 is it?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더우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오늘 날씨가 덥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당신은 더우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물어보는 말은 이 부분이니 이 경우에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덥다면 Yes it is. 예, 날씨가 덥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날씨가 덥지 않다면 No it isn't. 아니요, 날씨가 덥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목적이 결국은 이 no의 답을 원해서 물은 말이기 때문에 No it isn't.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답이 되겠습니다. B번 He can't speak Korean, can he? 그는 한국말을 할 수 없지요. 설마 할 수 있나요?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외국인 선생님이 왔어요.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대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온 원어민 선생님 같으면 그 나라에서 미리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영어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말을 할 수 없죠? 설마 할 수 있나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의문문 부분이 can he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이 한국말을 할 줄 안다면 yes he can. 예, 그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no he can't. 아니요, 그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no he can't의 대답을 기대하고 지금 물어본 거니까 no he can't의 대답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경우의 대답은 사실에 입각해서 만약에 그가 한국말을 할 수 있으면 yes he can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만약에 그가 한국말을 할 수 없으면 no he can't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C번 You don't love her, do you? 당신은 그 여자 사랑하는 거 아니죠? 설마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부분은 do you이기 때문에 대답은 이 do you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내가 사랑을 한다면 Yes, I do.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No, I don't.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물론 상대방이 이 의문문을 사용해서 나한테 물어본 그 의도는 No, I don't. 이 대답을 원하는 것이었지만 어쨌든 대답은 사실대로 대답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면 Yes, I do 라고 대답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No, I don't 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D번 Steve doesn't like you, does he? 그랬습니다. 스티브가 당신을 좋아하는 거 아니죠? 설마 좋아하나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좋아한다면 Yes, he does. 예, 그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No, he doesn't. 아니요, 그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 경우도 역시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물어본 것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No, he doesn't. 이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답은 No, he doesn't처럼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2번 Emma didn't go there, did she? 그랬습니다. 에마는 거기 가지 않았죠? 설마 그 여자 거기 갔어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경우도 과거의 일을 물어보는 까닭에 did로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그 여자가 거기에 갔으면 Yes, she did. 예, 그녀는 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안 갔으면 No, she didn't. 아니요, 그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경우도 상대방이 에마가 거기에 가지 않은 것을 알고서 물어보거나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서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게서 no의 대답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물어보는 의문문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No, she didn't 처럼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부가 의문문의 앞부분이 부정일 때에는 내용을 전혀 몰라서 묻기보다는 이미 대략 알고 있는 사실을 상대방에게서 no라는 답변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묻는 경우입니다. 영어의 의문문들은 이처럼 그 종류에 따라서 묻는 의도나 대답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철저히 공부를 해서 익혀두어야만 회화를 할 때 헷갈리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의문문 만드는 방법과 그에 따르는 대답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여기서 가르쳐드리는 모든 의문문과 그 의문문에 대한 대답 방법을 철저히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권하거나 상대방의 의지나 의사를 묻는 의문문 만드는 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의지나 의사를 물을 때 보통 일반적인 의문문을 사용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한국말의 표현 방법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심각하게 구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통 회화에서나 문장 속에서 상대방의 의지나 의사를 실제로 묻는 의문문은 그 문형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예들을 보아주세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권할 때의 예문입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A번, do you like coffee? 커피 좋아하세요? 이거는요, 커피를 좋아하는지 어떤지 기호만 묻는 말인데요. 자, 예를 들어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의상 일반적으로 차를 한 잔 내지요. 그런데 보니까 대접할 차가 커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 한 잔 타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Do you like coffee? 그랬을 때 이 사람이 Yes I do 하면은 우리는 지금 커피 마시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커피를 타서 내놓죠. 그런데 이것은요,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폭력 수준입니다. 왜냐면 커피 달라고 안 했잖아요. 조금 전에 커피 마시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커피를 내놓는 것은 상당히 상대방을 당황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커피를 좋아하느냐고 물어본 그 목적은 커피를 대접해도 좋을지 안 좋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렇게 Do you like coffee처럼 물어보지 않고 B번처럼 Would you like some coffee? 커피 좀 드시겠습니까? 라든지 C번처럼 How about a cup of coffee? What about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지금 한 잔 하시면 어떻겠냐고 권유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번 예문과 C번 예문은 실제로 권하는 말이며 이렇게 표현해야만 우리가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전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의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에는 B번의 예문 보겠습니다. Which do you like better, coffee or tea? 그랬습니다. 이것은 커피나 홍차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이것은요,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지 기호만 묻는 말이에요. 이번에도 손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 손님한테 차를 한 잔 내려고 보니까 집에 커피하고 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대접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너 커피를 더 좋아하니 홍차를 더 좋아하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I'd prefer coffee to tea. 나는 홍차보다 커피가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불쑥 커피를 내놓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전혀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원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번지수가 안 맞는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차보다 커피를 더 좋아한다고 했지 지금 커피 마시겠다고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홍차보다 커피를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커피를 내놓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B번과 같이 Which would you like to have? Coffee or tea? 커피와 홍차 중에서 어느 것으로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메뉴를 보여주면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지금 어느 것으로 지금 마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말인 까닭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을 하기 전에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뭐 마실 것 좀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Yes please, 예,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때 비로소 Which would you like to have? Coffee or tea? 커피와 홍차 중에서 어느 것으로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이것이 옳은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또한 실제로 권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에는 무언가를 부탁할 때 쓰는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무언가를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쓰이는 문장들입니다. 우리는 앞의 명령문 만드는 방법에서 부탁문 만드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A, B, C 이렇게 세 가지의 부탁문이 나오는데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정중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A번 예문 볼까요? Would you please help me?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런 뜻이지요. 자, 그에 대한 대답은 Sure, how may I help you? 그럼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이런 뜻입니다. B번, Would you mind helping me? 저를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이고요. C번, Would you mind if I asked you to help me? 저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피해가 되지 않을런지요? 이런 의미로 쓰이는 대단히 공손한 부탁문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B와 C의 경우에 mind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이 mind는 꺼리다 또는 싫어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yes라고 말하면 싫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도와줄 생각이 있을 때에는 다음처럼 대답을 합니다. Certainly not. 물론 꺼리지 않습니다. 물론 도와드리죠. 이런 뜻이고요. No, not at all. 아니요, 전혀 꺼리지 않습니다. 즉, 예, 기꺼이 도와드리지요. 이런 뜻이 됩니다. 만약에 이럴 때에 Would you mind? 이렇게 물어봤는데 yes, 그래 버리면 나는 싫습니다. 도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Would you mind라고 물어볼 때의 대답은 조심해서 대답을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지금까지 배운 각종 의문문의 실제적인 내용상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부정의문문과 앞부분이 부정인 부가의문문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Don't you like coffee? 이것은 부정의문문이죠. 이 말의 뜻은 너 커피 좋아하지 않니? 이런 뜻이죠. 즉, 난 네가 커피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문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즉, 무슨 소린가 하면 자기가 이미 알거나 짐작하고 있는 내용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과 상반되어서 헷갈릴 때 그 정확한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냐고 따져서 묻는 의문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는 네가 당연히 커피를 좋아할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Don't you like coffee 같은 부정의문문을 왜 사용해서 물어본 거냐 하면 지금 그 상대방이 평소에는 이렇게 커피숍에 오면 다른 거 마시지 않고 항상 커피만 좋아해서 커피만 시켜서 마시고 점심 먹고 난 뒤에도 보면 항상 커피컵을 들고 다니는 걸 봤는데 오늘 내가 오랜만에 만나서 커피 한 잔 사주려고 Would you like some coffee? 했더니 No thank you 그런단 말이죠. 이럴 때 너 커피 안 좋아해? 넌 항상 커피만 마시잖아. 이런 의미로 쓸 때에 Don't you like coffee?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네가 커피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커피를 사준다고 하니까 그 상대방의 반응이 내가 상상했던 반응과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었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의문문으로 너 커피 좋아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B번 예문 볼까요? You don't like coffee, do you? 그랬습니다. 앞부분이 부정인 부가의문문이에요. 이 두 가지 문장의 번역을 대충 어물어물 해버리면 그게 그거 같고 그게 저거 같고 대충 뭉뚱그려져서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앞부분이 부정인 부가의문문은요, 너 커피 좋아하지 않지? 좋아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no의 대답을 당연히 기대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묻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이미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을 때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동조를 얻기 위한 의문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는 이미 네가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A번에 Don't you like coffee? 라고 하는 부정의문문과 여기에 나오는 You don't like coffee, do you? 라고 하는 앞부분이 부정인 부가의문문과의 의미상의 차이점과 용법상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긍정의문문과 부정의문문, 긍정서술 부가의문문과 부정서술 부가의문문의 용법 및 의미상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예문 볼까요? Have you had lunch yet? 긍정의문문이죠. 자, 이것은
너 점심은 먹었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ave냐고 물어봤으니까 Yes, I have. 예, 먹었습니다. No, I haven't. 아니요, 안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는 거죠. 이러한 의문문은요, 언제 사용하는 것이냐면 전혀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즉, 질문자가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질문의 형태지요. B번 예문 볼까요? You said you're hungry now? Haven't you had lunch yet? 부정의문문입니다. 너 지금 배고프다고 그랬니? 너 설마 점심을 아직도 안 먹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말인데요. 이 말의 바탕에 깔린 뜻은 설마 먹었겠지, 아직도 안 먹었으려고,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즉, 긍정의 내용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오후 한 3시나 4시쯤 됐는데 배고파 죽겠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쯤이면 누구라도 점심은 먹었을 거고 아직 저녁 먹을 때는 안 됐으니까 상식적으로 배고파 죽겠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배고플 시간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식과 이 사람이 배고프다고 하는 말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식과 맞질 않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안 먹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점심 먹었을 텐데 왜 벌써 배고프다고 하니? 라는 의미로 Haven't you had lunch yet? 너 설마 점심을 아직도 안 먹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에도 대답은 만약에 먹었다면 Yes, I have. 예, 먹었습니다. 안 먹었다면 No, I haven't. 아니요, 안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Yes의 대답을 상당히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상식적으로 3시나 4시쯤 돼가지고 아직 점심을 안 먹은 사람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Yes의 대답을 상당히 기대하고 물어보는 그러한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문은 질문자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반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즉, 의외성에 관한 질문인 것이지요. C번 예문 보겠습니다. You've had lunch yet, haven't you? 앞부분이 이렇게 긍정인 부가의문문이에요. 너는 이미 점심 먹었지? 단정하고 말합니다. 안 그러니? 자,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먹은 걸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대답은 먹었으면 Yes, I have. 예, 먹었습니다. 안 먹었으면 No, I haven't. 아니요, 안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앞의 서술문 부분이 긍정인 까닭에 Yes의 대답을 당연히 기대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2-3시쯤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굴 만났을 때 점심 먹었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까? 점심 안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점심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 물어보는 말이 이렇게 앞부분이 긍정인 부가의문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어떤 느낌으로 쓰는 말인가 하면 야, 너 점심은 이미 먹었지? 가자, 내가 커피 사줄게.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D번 보겠습니다. You haven't had lunch yet, have you? 그랬습니다. 이것은 앞부분이 부정인 부가의문문이에요. 너 점심 아직 안 먹었지? 단정하고 말합니다. 먹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먹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한 10시나 11시쯤 만났다고 합시다. 10시나 11시에 벌써 점심 먹은 사람이 흔하겠습니까? 흔치 않겠습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흔치 않죠. 그럴 때 쓰는 말이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점심을 먹었다면 Yes, I have. 예,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No, I haven't. 아니요, 안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할 경우가 10중 8구겠죠. 그래서 No, I haven't. 아니요, 안 먹었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No의 대답을 당연히 기대하면서 물어보는 그러한 의문문이 이 D번과 같은 앞부분이 부정인 부가의문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쓸 때 그 느낌은 너 아직 점심 전이지? 가자, 내가 점심 사줄게. 우리 같이 점심이나 하자.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그러한 의문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으로서 의문문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신 이 의문문만 알고 있으면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가서 영어를 전공하더라도 더 배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회화를 하거나 아니면
문장을 쓰거나 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의문문을 잘 익히셔서 영어 회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물어보거나 대답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을 잘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의문문에 대한 대답법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문장론 중 의문문 만드는 법에 대한 두 번째 강의인 부가의문문 만드는 방법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 강좌는 총 2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학습을 위해서 이전의 부정의문문 만드는 법 강좌도 혹시 못 들으셨다면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강좌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